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뭐냐? 대북 송금과 관련된 외환관리법, 그 다음에 뇌물수수. 네. 뇌물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받지 않고 제3자, 3자가 누구냐? 북한이 받았다. 뇌물을. 이거고요. 이화영이는 직접 받았습니다. 기업체로부터. 그래서 대북송금, 뇌물수수, 외환관리법 이런 문제들이 다 한꺼번에 있는 것이 항소심 29일 날 있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이제 법리 다툼은 끝나요. 이제 끝나고 혹시 거기에서 뭐 억울한 부분인 상고심을 하겠죠. 대법원에. 네. 대법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법률심이에요. 법률심이죠. 예를 들어 주먹으로 사람을 모르고 사람하고 다투다가 주먹질을 했다. 이거는 폭력행위인데 모르고 살인죄를 적용했냐. 죄목을 잘못 적용했냐. 확인하는. 네, 혐의를 제대로 적용했느냐 이런 거 따지고 모르고 발을 밟은 죄가 있는데 정말 그거를 징역 20년을 살았다. 이렇게 형이 너무 지나치다. 이런 거 양형부담의 문제를 거기서 따지는 거 그것만 따지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뭐 거기서 돈을 주었다 안 줬다 이화영이가 저기 어디야 북경에 있는 호텔에서 뭐 저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했다. 뭐 이런 거는 거기서 안 따집니다. 네. 그래서 상고심으로 갈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 이화영이 재판은 이걸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네. 단지 지금 중요한 것이 이제 이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화영이가 김영태 새로 변호사한테 속삭인 말이 있어요. 네. 뭐 돈을 줬다. 와서 뭐 김용희한테도 얼마 주고 뭐 이해찬이한테 얼마 준 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도 지금 저 국민의힘에서는 손을 안 댔다가 이것도 뇌물 이걸로 해서 그 당시에 뭐냐면 1심 재판부 그 당시에 저 지난번에 이건 공직선거법인데 이것도 친형을 갖다가 강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랬죠. 그것이 2심까지 다 저 벌금 300만 원으로 끝났는데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 때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하느라고 돈을 대납을 많이 했다. 김성태가 돈을 많이 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새로 튀어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재판을 아직까지 안 했, 이거를 처벌을 안 했는데 이거를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도 검토를 해서 당 법률 지원단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저 처벌하도록 고발장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도 여기 저한테 지금 그 문자가 나온 게 있는데 한번 잠깐 좀 읽어도 되겠죠? 대한민국에 사법 정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오늘 결정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시험 무대에 선 날이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25일이 심판의 날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리고 국민을 속이고 한때는 뭐 금배지들을 동원해서 구속을 막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유도 없는 가짜 단식으로 또 얼빠진 짓을 했고 지금은 데모로 국민 편가르기를 하는 자 저지른 죄보다 그 죄를 피하려고 하는 것에 더 나쁘다 이런 표현을 지금 그렇습니다. 문자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거짓말이 이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단지 뭐냐면은 이거는 사법부 영역이기 때문에 지들 언론에서도 이런 실상 사실만 얘기하지 진실은 판사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진실은 알 뿐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재명 대표나 이화영 씨나 이런 분들이 양심에 달린 문제죠. 여기서 잘못이 있으면 사실을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맞은데 이렇게 이 두 분들은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한 분 주사에 한 분이 있죠. 주사에 한 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국. 조국. 우리나라 조국입니까? 간추리 조국이 아니고요. 우리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처했죠. 그 안에. 아니 사람은 여러 명 얘기했지만은 단순한 것 같아. 이재명, 겁니다. 이화영, 조국 아주 간단해요. 조국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대표는 이것이 정말 이것도 1년 2개월이나 끌은 재판이에요. 작년 9월 달에 항소심이 나왔어요. 2년이 딱 끝났거든요. 1년 지금 2개월을 끌고 와서 이제 지금 상고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세종경제에 나와 있는 장면 한번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딸 인턴 확인서 위조, 아들 대리 시험 유죄. 유재수 청와대 감찰무마 유죄. 딸 장학금 수수 청탁 금지법 위반 유죄. 그러면 뭡니까? 이건 이형 다 실형이고. 다 그렇습니다. 이걸 다 엮어서 징역 2년을 선고했거든요. 그렇죠. 단 법정 구속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 오늘 참 이번 12월 12일 날 재판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11일? 12월 12일 조국 상고심 대법관 조국. 엄상필. 엄상필. 이 엄상필 대법관인데 이분이 조국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여사에게 징역 3년을 이 사건과 관련해서 3년을 실형을 때린 분이에요. 그분이 대법관이 온 거거든요. 똑같은 사안입니다. 이 부부 남편하고도. 그래서 이분이 기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요? 파기환송을 바라고 있지만 파기환송에서 고법서 다시 하려라 하겠지 모르겠지만 엄상필이라는 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권 때 올 2월 달에 대법관에 임명된 분이고 조희재 대법관이 추천해서 대법관이 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공교롭게도 서울 고법 재판장 때 정경심이한테 3년을 때린 분이 조국이 이 사건을 똑같은 사건을 지금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결과는 뻔하네. 그래서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 보태면 이 세 분들이 모두가 지금 주사위가 던져져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오늘 유죄가 확정이 됐다 그러면 당도 큰 분란이 생길 것이고. 무슨 분란요? 당의 민주당 분란이 생기고 조국 대표 당도 조국 혁신당도 분란이 생겨. 누가 끌고 갈 거냐? 누가 끌고 갈 거냐? 그래서 한쪽에서는 친명계인 두세 사람 당에서는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 정청래. 그러니까 유죄인 경우에. 유죄인 경우에 조국이냐? 정청래냐, 추미애냐, 김민석이냐. 김민석이. 이 세 사람이 주도권 다툼을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은 친명 대통령을 만들려고 앞장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주도권 다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의 상황을 보니까 비명계라고 하는 김동연이나 누구랑 하는 사람들이 등을 딱 지금 돌리면 친명계에 등을 돌리면 불리하니까 일단은 익스큐스를 한 거예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감옥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모양새는 취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모르죠. 이재명이 감옥 가기를 바라는 건지 이건 모르죠. 그런데 감옥 가게 되는 걸 바란다라는 소리만 나오면 이 사람들은 친명계에서 과감하게 쳐버리니까 그럴 것이고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조국 대표 다음으로는 원내대표인데 원내대표는 황운하 아닙니까? 그렇죠. 황운하도 곧 항소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도 징역 3년을 받고 있는데 항소를 해서 지금 3년형을 놓고 살고 있어요. 검찰이나 여기에서는 곧 황운하도 연내 아니면 2월 내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이 지도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당이 이끌어 가질 것이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이재명과 조국의 문제가 확실시되면 두 당이 합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당을 높은데 그런데 누구를 끌고 올 것이냐 봤더니 아까 얘기대로 끝까지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삼민방 추미애, 김민석, 정청래가 지킬 거냐 아니면 영입을 해서 삼총삼김을 불러올 것이냐 이거에 있는 구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판가름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자, 오늘 오후 2시면 이재명 위증교사죄 관련된 1심 선고가 나온다는 것을 오늘 아주 그 신승희 뉴스레더를 통해서 재미나게 잘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즘 그 취재하는 걸 보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서울에서 자꾸 오라 그런다 그래서 가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오후에 한번 지켜보시고 우리 그 이재명의 운명
이화영의 운명, 조국의 운명 이 세 개의 주사위가 던져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무리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라 좋은 나라, 우리 건강한 나라, 네. 법이 살아있는 나라, 서로 존중되는 나라가 돼야 되겠고요.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이 환절기 날씨가 아주 일교차가 심합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내수가 침체돼서 많은 분들이 아주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공급을 못하는 언론사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중앙지도 그렇고 예. 여기 대전 충청 지역의 인터넷 신문이나 기타 신문 중에도 네. 300만 원 받던 사람이 뭐 80만 원 주고 한 달 때우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나라가 어렵지요. 그보다도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여러분들 고금리 대출에 아주 애를 많이 써서 문을 닫는 데가 많다고 하는데 걱정이 네. 큽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시더스 가족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오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승희 뉴스리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무려 2년 2개월 걸쳤어요. 네. 633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네. 정해져 있습니다. 1심을 6개월 내에 해라. 네. 그다음에 항소심을 3개월 내에 해라. 그다음에 대법 상고심을 3개월 내에 해라. 이렇게 633이거든요. 네. 그런데 1심을 2년 2개월 걸쳐서 지난 15일 날 한 거예요. 네. 그때 강규태 판사가 지난 1월 달에 갑자기 물러납니다. 안 한다고. 네. 그리고 사퇴를 했죠. 네. 그러고 나니까 새로운 판사가 이 재판을 들여다본다고 하고 또 늘어졌던 거예요. 네. 근데 다행히 네. 이번에 한성진 판사가 서두른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 15일 날 공직선거법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네.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저희 생방송이 나갈 거기 때문에 네. 소리가 확 커질 수가 있어요. 요거 좀 네. 줄이면 됩니다. 나오면 잠깐만요. 네. 네. 소리가 커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꺼져 있는 상태인데. 네. 예. 자, 요 소리가 좀 잠깐만요. 예. 좀 한번 좀 조금만 올려보죠. 조금만. 예, 올려보세요. 이 소리가 전혀 안 나오니까. 올려보죠. 예. 일단 올렸다가 제가 조정할 테니까. 예. 예. 현재 생방송 되고 있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판결 불복의 상소 제기하고 있다는 이 얘기를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네. 예, 요거를 또 배경 삼아서 이렇게 소리만 죽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세 개가 던져진 거를 지금 말씀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해서 공직선거법이 지난 열흘 전에 있었고 네. 그때부터 이제 주사위가 던져진 거예요. 이재명한테는. 예. 그 오늘 두 번째 주사위가 뭐냐? 위중교사입니다. 위중교사가 뭐냐면 2002년도 KBS 추정 60분 여러분들이 즐겨보던 프로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PD가 최철호 PD가 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이라고 있었어요. 네. 여기 때 성남의 분당의 파크뷰를 그 허가를 내주는데 네. 그 비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걸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라이벌인 성남시장 자리를 가고 싶어하는 성남시장 하고 싶어하는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네. 여기서 이재명 대표로부터 말을 듣죠. 네. 어떤 사람이냐면 저 성남지청에 어떤 검사가 있습니까 해서 여기서 검사를 사칭해서 최철호 PD가 저 시장을 농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김병량 네. 시장을. 네. 근데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에 최철호 PD가 돌아간 건 아니지. 그렇죠. 김병량 시장이 돌아가셨죠. 그렇죠. 최철호 PD는 지금 예. 성을 살고 있고 예. 이 사건에 최근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 옆에서 오케이 사인을 다 저 여기 물어봐라 이건 물어봐라 하고 잘 물어본 건 오케이 사인을 이재명 변호사가 해줬다 해서 둘 다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22년 된 얘기입니다. 네. 예. 그때 그래서 최철호 PD랑 그 이재명 대표가 150만 원을 받았고 이재명 대표는 최철호 PD는 징역 2년의 선고를 돼서 형을 팔고 났거든요. 네. 그런데 시간을 건너뛰어서 2018년도 그 당시에 6월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네. 저 6.13 지방선거라고 여기에서 누구 나왔냐면은 그 당시에 차명진과 김영환 그 충북지사가 나와서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묻습니다. 당신 검사 사칭으로 해서 유죄를 받았지 않느냐 하니까는 그거나 누명을 썼습니다. 난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네. 이제 문제가 돼서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공직선거법으로. 네. 그게 12월 달에 있습니다. 2018년도. 네. 12월 달 선거를 앞두고 저 재판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예. 그게 오늘 사건입니다. 네. 그거를 계속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예, 거기에서 이렇게 말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잊어버렸고 그 내용을 잘 모른다. 네. 그랬더니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나는 그 당시에 선거 캠프에 미리 나와 있어서 내용을 모른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변론 요지를 보내줄 테니까 이렇게 말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는 있는 대로 말해주지만 얘기했다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9월 30일 날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네. 당시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씨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는 법대로 얘기해달라면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건데 왜 위증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의 대다수는 자기가 뭐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 재판정에 나가서 김진성 그 비서가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될 건데 왜 사전에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말이 안 되지 않냐 그거는.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김진성 씨가 또 위증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로부터 전화 받고 변론 요지를 받은 대로 얘기해달라는 위증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앵커께서 아시겠습니다. 위증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 정말 위증 조사라는 것은 굉장히 위증범보다 위증의 자체가 국가를 아까 해한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국가를 해하는 것, 곧 사법부를 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사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서 네. 위증을 한 사람보다 위증 교사한 사람이 더 형이 무겁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지금 네. 아까 좀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네. 왜 내가 있는 대로 말한 것이 죄가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주진우 변호사나 그다음에 서정욱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는 네. 당신이 그렇게 말 안 해도 재판정에 나가서 김진성 비서가 다 얘기하게 돼 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꾸 나는 나가 있어서 현실을 모른다. 다 잊어버렸다 네. 하는데 변론 요지문까지 보내줬고 또 김진성 씨가 재판정에 나와서 고백을 했다. 양심 고백을 했다. 나 위증했습니다. 네. 정말 빨리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 벌을 빨리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무슨 얘기냐. 이거는 검찰이 나를 돌돌 말으려고 그런 거다. 무슨 얘기냐. 이 사건은 돌돌 만다고요? 이 사건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된 거랍니다. 저희가 취재해본 것은 김진성 씨가 첫 번째 이게 녹취가 4개가 있거든요. 예.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를 했죠. 4개를. 네. 하나는 김진성 씨가 녹취를 한 거고 녹음을 한 거고 혹시 네. 자기가 잊어버릴까 봐 녹취를 한 거고 3개는 김진성 씨가 이 기기를 잘못 다뤄가지고 녹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이재명 씨가 얘기하기는 이겁니다. 김진성 씨를 위증으로 고소한 게 아니고 기소한 게 아니고 다른 형사 사건으로 기소를 했는데 네. 김진성과 검찰이 거래를 했다. 너 이런 건 징역 5년 이상 살아야 될 건데 너 이거 징역 10월만 살도록 내가 해주겠다 해서 자기를 이재명이를 물고 들어간 거라고 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김동연 판사가 예리한 판사기 때문에 김진성 재판장이 이 판결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김동연 판사는 대전 지법에도 있었던 그렇죠. 판사고요. 전남 보성 분이시기도 한데
문제는 이번에 이 사건을 이재명 대표가 병합 심리를 해달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예. 매를 맞다도 한꺼번에 맞겠다 해서 김동연 판사가 하고 있는 것이 대장동, 백현동, 성남 한꺼번에 그냥 5개를 다 해서 받고 다 이거 있으니까. 묶어서 한 예. 번에 맞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분리를 한 거예요. 위중조사를. 왜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강하게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분리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위중조사가 유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법조인들의 야당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징역 3년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유죄가 확정이 되면 의원직은 잃을 뿐만 아니라 예. 7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요. 그렇죠. 예. 이런 사건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죠. 지난번에 공직선거법의 경우는 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어떤 힘을 주느냐 이런 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네. 왜 그렇습니다. 실시 봐야 되냐면 이거게 되면은 형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직을 잃고요. 10년간 피선거권이 출마를 할 수 없어요. 이재명 그렇죠. 대표가. 예, 예. 그리고 공직선거법에는 434억 대통령 선거에서 나와서 선거를 치렀던 자금을 토해내야 됩니다. 보전한다 그러죠. 그렇죠. 선관위. 이런 것이 그래서 굉장히 결국에는 민주당이 해체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네.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근데 유죄라는 얘기 자꾸 나오는데 그 주진우 의원하고 서종욱 변호사는 뭐라 얘기를 합니까? 주진우 의원은 지금 변호사신데 네. 주진우 의원은 지난번에 이제 공직선거법 때 저와 똑같이 네. 맞췄어요. 네. 징역 1년이 갈 거라고 했었는데 물론 이 징역 1년까지는 맞췄는데 집행유예가 안 붙은 징역 1년으로 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집행유예가 붙었죠. 예, 그렇게 이제 예. 잘 맞췄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징역 1년의 실형의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징역 1년이면 법정 구속인데 네. 뒤에 그렇습니다. 집행유예가 없으니까. 네네. 또 그런데 저기 서종욱 변호사는 서종욱 변호사는 어제 보니까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보고 있더라고요. 이건 뭐 유죄다. 야. 이렇게까지 보고 우리 있더라고요. 신성 대표는 저는 1년에서 1년 6월. 묘하죠. 그러니까 평균이네, 평균. 평균, 1년에 네. 1년 6. 그러니까 이게 보고 있는데 이제는 거의 유죄로 보는 시각들이 대다수군요. 49대 51인데요. 네. 49는 무죄로 보고 있고 만약에 51% 49대 유죄일 51이에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변호사는 뭐라 그래요? 지금 변호사들의 상당수 한 70%가량은 네. 제가 아는 변호사들은 다 유죄입니다. 유죄. 네. 벌금 없이 유죄다. 벌금 없이. 예, 유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무리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죄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치르고 있는 선거 재판이 네. 지난번에 4개에서 5개가 됐어요. 변호사가 몇 분인 줄 아세요? 19명입니다. 19명. 이야. 그분이 한 명. 아니 그 변호사비는 누가 다 내나? 그렇습니다. 한 명한테 5천에서 1억씩 준다면 네. 대법관의 경우는 3억 이상입니다. 본래 대법관이 나와 있으면 이 비용을 도대체 어디서 지금 내는 거냐. 지금 그것 때문에 당내에서도 지금 복잡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삼총 삼김씨가 있어요. 네네. 삼총은 3명의 총리 출신 그렇죠. 비명계. 예, 예. 내 누구냐면은 이낙연이, 이낙연. 정세균이, 김부겸이 삼총리. 이건 김부겸이는 삼김에 또 들어가네. 그 삼김에는 안 들어가요. 삼김은 누구냐면 신삼김. 김동연, 그다음에 김경수, 김경수, 김두관. 예? 김두관. 이렇게 삼총 김두관, 삼김이 김부겸 비명계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조금 혼란스럽네.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냈더니 예.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죽여버리겠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이었는데 이 재판 비용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19명이 정말 무임으로 무료로 한다면 뭘까 이런 상황까지 가 있고요. 야, 근데 19명의 변호사비를 쓴다고 대단하네요. 이건 사법사상 예. 흔치 않은 일이죠. 네, 굉장한 일이죠. 네. 어쨌든 이재명은
유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예. 네, 근데 그렇게 본인은 자꾸 됩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김건희, 김혜경 법카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 네. 이거는 이제 이재명 씨가 지금 분하고 원통하다고 보는 건 네. 정치 보복을 정적 죽이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직선거법도 그렇고 네. 공직선거법도 자기가 재판 받을 일이 아닌데 이렇게 네. 재판을 걸었고 그리고 그게 왜 허위 사실이냐? 자기는 억울하다는 뜻으로 누명을 썼다라고 말한 건데 그랬다고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이번의 경우도 왜 있는 대로 말했다라고 한 것이 무슨 그게 위중교사냐? 네. 그리고 위중교사 실행에 의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위중교사했지만 네. 했다고 쳤을 때 성공하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이 정적주기의 또 하나는 대표적인 예로 김혜경 여사와 김건희 여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7일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요. 네. 저 도이치모터스 그죠? 네.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혐의를 내렸고 또 그 전에 권익위원회에서 뭘 내렸냐면 디올백 문제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네, 그랬죠. 네. 그런데 김혜경 여사는 이제 이재명 씨 쪽 얘기입니다. 김혜경 여사는 지인들을 모아서 지인들하고 식사하고 각자 내는 줄 알았는데 10만 4천 원을 자기 배소연 비서가 낸 것 가지고 벌금 150만 원을 받았지 않느냐.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다 아무 혐의가 없다. 400만 원짜리 백을 받았는데도 무혐의.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해서 23억의 돈을 벌었어도 무혐의. 이렇게 해놓고 10만 4천 원어치 지인들 밥값을 비서가 모르고 낸 것 가지고 150만 원 물릴 수 있냐. 이건 정적 죽이기다 안팎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억울하다고 이재명 씨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재명 쪽에서. 이화영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화영 재판도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잘 모르겠는데 이화영 재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화영 재판이 뭐냐면 세 가지가 걸려 있는 겁니다. 6월 7일 날 여러분들 아시죠?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과 관련돼 있는 건데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북에다가 북한에다가는 돈을 주거나 물자를 줘서는 안 돼요. 유엔의 제재를 받아요. 그런데 경기도가 북한에다가 스마트팜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500만 원을 주는데 경기도가 돈이 없으니까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서 500만 원을 대납시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북한 방북하는 대가로 500만 원 달러를 요구하는데 깎아서 안부수가 깎아서 안부선언의 쌍방울에 안부수가 깎아서 300만 원 달러를 주어 800만 달러를 줍니다. 이 사건이 드러났어요. 드러나서 그 일을 했던 이화영이 김성태가 처벌을 받습니다. 이화영이는 1심에서 징역 9년 6월 9년 6월에다가 추징금 3억 6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억울하다 해서 항소를 했고요. 그렇죠. 검찰도 또 항소를 했어요. 검찰은 그 당시에 15년을 구형했거든요. 왜 15년이 아니고 9년 6월은 너무 형이 낮다. 뭐 이렇게 해서 양형 부담과 뭐 이런 것 때문에 법리 오인 이것 때문에 항소를 했어요. 그것이 지난 29일 날 지난달 29일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29일 날 오전에 재판을 해요. 여기에 왜 중요하냐? 이 문제가 관련돼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지금 기소돼서 그러네요. 이것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에서.